네, 안녕하세요. 닥터플러스 치과 이도윤입니다. 오늘은 베리콤 서지컬 가이드 레진을 가지고 3D 프린팅을 해서 직접 환자한테 가이드를 이용해서 수술하는 케이스를 준비했는데요. 우선 서지컬 가이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미 우리나라에 2019년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이렇게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가이드를 만들 때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는지, 그래서 의료기기로 해당되기 때문에 가이드는 서지컬 가이드는 2등급 의료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등급 의료기기를 허가를 받은 회사의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베리콤 서지컬 가이드는 당연히 허가를 받았죠. 그 시각적 자료에 보면요, 서지컬 가이드가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들, 물리화학적 조건들을 이렇게 표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보시면은 여기 우선은 강도가 좀 보장이 돼야 돼서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 굴곡 강도, 그러니까 65메가파스칼 이상이어야 되고, 굴곡 개수 2000메가파스칼, 이런 물리적 성질들과, 그 다음에 우리 가이드는 수술을 할 때 그 드릴의 각도와 그다음 깊이를 좀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반투명도라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 예전에 저도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에는 그 FDM 프린터를 이용해서 가이드를 출력을 하기도 했는데, 우선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허가된 2등급 의료기기로 허가된 재료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선 투명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명도가 좀 있어야 드릴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느 위치로 들어가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서지컬 가이드 조건에도 투명도가 포함이 되어 있죠. 다음 화면을 보면요, 이건 예전에 저희가 케마클이라는 저희 제 세미나에서 단체로 그 3쉐입 본사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를 대상으로 외국 연자분이 오셔서 서지컬 가이드 디자인하는 실습과, 그다음에 서지컬 가이드의 어떤 필요 조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사진만 제가 촬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Principles for Guide Design을 보면은 목표가 스테이블하고 그다음에 솔리드, 좀 단단한 구조여야 된다. 그다음에 서지컬 가이드는 회전이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움직임, 동요도가 없어야지 수술의 오차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그다음에 적절한 리텐션과 서포트, 그다음에 또 외국에서는 그 환자의 개인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개인 정보와 그다음에 감염, 그다음에 어떻게 가이드를 소독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 실내로 이 세 가지의 그 서지컬 가이드를 저희한테 보여주면서, 이 모든 서지컬 가이드가 그 앞에 설명했던 조건을 충족을 한다. 그래서 단단함, 그다음에 동요도가 없고 회전이 없고, 투스본인 경우에, 이렇게 치아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동요도가 없이 그 앞에 나왔던 조건들을 만족하기 때문에 형태나 모양이 어떻게 됐든 그 앞에 기본적인 조건들만 충족된다면은 서지컬 가이드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6년부터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부터 서지컬 가이드를 출력을 해서 수술 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3D 프린터를 출력을 하면은 그 금속판에 이렇게 거꾸로 붙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제가 다시 들면은 서지컬 가이드가 노란색 빛을 내면서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세척을 하고 이렇게 현미경으로 제가 촬영을 해봤는데요, 사진으로. 이렇게 서포트 밑에 보면 스프루 같은 이렇게 기둥 같은 지체가 있고요. 그 서지컬 가이드를 받치고 있죠. 저게 필요한 이유는 서지컬 가이드를 출력할 때 출력물이 거꾸로 나오기 때문에 저런 서포트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포트를 제거를 하고 후경화를 시켜야 되는데, 후경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큐어링 기계에 넣는데요. 한 5분 정도 큐어링을 하면은 이렇게 노란색에서 주황색으로 색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멸균 포장을 해서 고압 멸균기에 멸균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다시 투명한 색으로 가이드가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이드를 할 때 넌 슬리브, 그러니까 메탈 슬리브가 필요한 가이드가 있고요, 또 필요 없는 가이드가 있는데, 우선 이 사진은 메탈 슬리브를 꽂는 경우 언제 꽂아야 되는지 많이 여쭤보시는데, 가이드를 출력한 다음에 후 경화 전에 메탈 슬리브를 이렇게 체결을 하고 큐어링을 하면은 탈락도 안 하고 따로 레진 시멘트를 사용해서 접착할 필요가 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메탈 슬리브를 가이드 홀에 삽입을 하고 큐어링을 해서 큐어링을 5분 하면은 이렇게 단단하게
안에서 이렇게 린테이션이 단단하게 잡아주면서 수술 시 메탈 슬리브가 탈락하지 않는, 회전도 하지 않고 탈락하지 않는 단단한 메탈 슬리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서지컬 가이드, 베리콤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의 서지컬 가이드를 사용할 때 그 서지컬 가이드가 과연 구강 내에 정확히 맞을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모델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 모델에 맞는 서지컬 가이드를 디자인을 해서 3D 프린팅 서지컬 가이드가 오면 이미 모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출력을 해서 그 모델에 과연 적합도가 얼마만큼 되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한 다음에 검증을 한 다음 그 회사의 3D 프린팅 가이드 레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리콤은 이미 검증을 끝냈고요. 그래서 모델을 출력을 이미 제 환자 중에 좀 언더컷이 심하고 치아가 좀 중간에 상실치가 있고 그런 모델을 출력하고 가이드를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샘플 모델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베리콤 모델 레진으로 출력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모델의 서지컬 가이드를 출력을 해서 여기 보시면은 홀을 제가 윈도우를 내놨는데요. 그 윈도우 부위에 과연 치아와 적합도가 얼만큼 되는지 관찰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 뒤쪽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 각도에서 확인을 해보면 여기죠. 여기 이렇게 요 경계부가 되게 밀착이 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면 가이드가 정밀도가 어느 정도 임상 허용 범위 안에 허용할 범위 안에 들어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보면은 그렇죠. 이 경계부와 치아 부위에 공차가 거의 없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서지컬 가이드는요 적층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스텝이 지게 됩니다. 스텝이 지는데 이 스텝 자체가 우리 3D 프린팅을 처음에 정할 때 적층 높이를 정할 수가 있는데 보통 50 마이크로미터, 100 마이크로미터의 높이로 계속 쌓으면서 서지컬 가이드를 출력을 하게 되거든요. 이때 이 스텝지는 현상은 3D 프린팅의 약간 한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높이가 작을수록, 적층 높이가 적을수록 이 스텝이 얕아지기 때문에 더 정밀하겠지만 단점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스텝지게 나오는 거는 좀 당연한 거고요. 좀 받아들이셔야 되고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이 정도면은 되게 잘 맞는 가이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첫 번째 사례는요. 우선 사진으로 우선 준비를 했는데요. 하악에 37번, 47번 부위에 미싱 투스 이쪽은 상실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만 남아있는 부위가 있는데 여기에 가이드를 직접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서지컬 가이드를 이용해서 수술한 결과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상악을 구강 스캔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상악은 발치할 부위는 발치를 하고 그 국소 위치를 디자인을 해서 템포러리 RPD를 발치 당일날에 장착하고 갈 수 있게끔 미리 디자인을 해놓고 여기에 맞게 대합치 이 위치에 맞는 이게 대합치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아래 치아의 37번, 47번의 플란트의 아이디어란 위치와 각도를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트를 구강 스캔한 거고요. 이렇게 RPD를 디자인했으면 아래 치아를 디지털 왁스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가상 발치를 이용해서 가상 디지털 발치를 이용해서 이 부위를 가상으로 발치를 했습니다. 사용하는 서지컬 가이드 소프트웨어는 3쉐입의 임플란트 스튜디오를 사용했는데요. 이 소프트웨어 말고도 여타 다른 회사의 소프트웨어들이 있기 때문에 뭐 편하신 소프트웨어를 선택해서 디자인을 하시면 됩니다. 디자인된 상악의 RPD를 이용해서 하악을 이제 왁스업을 하는 거죠. 예전에는 아날로그로 손으로 왁스업을 했지만 이제 디지털 왁스업을 통해서 치아의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37번, 47번 자리에 이렇게 치아를 위치시키는데 이 치아의 위치는 이전에 디자인했던 상악 RPD를 기준으로 해서 교합을 맞춰서 치아를 위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합이 잘 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 CT 데이터를 불러오고 구강 스캔 데이터를 불러와서 가장 중요한 게 구강과 그 다음에 CT 데이터를 병합했을 때 얼마만큼의 오차가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면 녹색으로 되어 있는 범위가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확대해서 보면은 지금 여기 0.1mm에서 마이너스 0.1mm의 오차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기본이 클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줄여서 과연 이 녹색으로 나오는 범위가 100 마이크로미터죠. 100 마이크로미터 안에 대부분 녹색으로 들어오는지를 확인하고 대부분의 오차가
여기 중첩할 때 오차, 그러니까 CT 자체의 퀄리티가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중첩할 때 오차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은 자동으로 임플란트 스튜디오에서는 이렇게 중첩을 시켜서 보여주지만, 반드시 여기 보시면은 매뉴얼 얼라이먼트라서 두 번째 이 매뉴얼 얼라이먼트를 통해서 수동으로 직접 이 치아와 잇몸 사이의 경계를 눈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눈으로. 만약에 이 과정을 저는 이걸 다 직접 하지만 만약에 직원분한테 이거를 맡긴다면은 이 과정 자체를 좀 잘 신경 써달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신경관의 위치를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신경관의 위치를 단면을 슬라이드를 돌려가면서 위치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미 앞에 치아를 배열을 잘 해놨기 때문에 임플란트 위치가 임플란트의 종류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오클루절 센트럴 그루브에 맞춰서 임플란트가 배치가 되게 됩니다. 치아의 장축에 평행하게 픽스처의 위치를 선택하고 이동시킨 다음에 최종 확인을 하게 되죠. 임플란트 픽스처의 계획은 이렇게 위치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에서 골 밀도도 확인을 해서 과연 수술 시 어떤 드릴링 프로토콜로 시퀀스로 드릴링 할지를 미리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의 밀도를 미리 좀 파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100% 이게 확실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직접 드릴링 하면서 느끼는 거죠. 근데 처음 이제 서지컬 가이드를 사용하다 보면은 어떤 손에 그 촉감 같은 게 좀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는 싱글 위주, 브릿지 위주의 가이드 수술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가이드를 만들었는데, 가이드를 이렇게 아치 형태로 만약에 두 부위, 37번, 47번 두 부위인데 이거를 하나의 서지컬 가이드로 이렇게 크게 만들다 보면은 3D 프린팅의 단점이 약간 레진이기 때문에 중압 수축과 그 다음에 팽창, 약간 외형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형적인 변화를 줄이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은 가이드를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두 부위로 따로 나눠서 선을 그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분리가 되어도 가이드가 디자인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두 개를 하면 장점은 하나로 아치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것보다, 만약에 연결이 되어 있는 아치 형태는 대부분의 경우 출력 후에 이 구치부가 벌어지고 전치부가 약간 안쪽으로 변형되는 그런 오차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사이트가 다른 경우에는 반을 나눠서 디자인하면은 그런 오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서지컬 가이드를 수술할 때 처음에 경험해 볼 수 있는 게 임플란트 페일리어, 임플란트가 구를 결합이 실패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이 가이드로 인해서 주수가 방해되기 때문에 본 히팅이 나도 본 히팅이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가이드가 길수록 임플란트 가이드 드릴의 정확도는 증가하지만 주수를 위한 공간은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 가이드와 가이드 홀과 여기 가이드 자체에 공간을 내주면은 주수를 할 때 이쪽으로 드릴의 히팅이 예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아래 공간을 살짝 확보하는 디자인을 선호합니다. 옆에 제가 이렇게 서포트되는 네모난 이렇게 판을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이 가이드가 그 주수를 위한 공간을 부여했기 때문에 가이드 드릴이 회전될 때 외력이 가해졌을 경우 이 부위가 파절이 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강하는 지지대로서 옆에 사각형 모형을 추가를 할 수 있는데, 이걸 추가하면은 옆에 이렇게 평평한 네모판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임플란트 정보를 적을 수도 있고요, 환자 성함을 적을 수도 있고, 만약에 환자 성함을 여기다 적을 공간이 부족하면은 여기 이렇게 밖에다가 환자의 성함을 이렇게 적어서 직원분들이 어느 환자분 건지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정보를 적어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정보를 적지 않았을 때는 수술 중에 직원 어시스트 하는 직원분이 여쭤보는 거죠, 저한테. 임플란트를 뭘 할까요? 어떤 길이를 할까요? 어떤 두께로 할까요? 근데 이렇게 정보를 적어두면은 수술할 때 전혀 그러한 질문이 필요가 없죠. 바로 그냥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가이드가 디자인이 완료가 되면요, 그 가이드 디자인은 STL 파일로 추출이 되게 됩니다. 그 STL 파일을 3D 프린팅 소프트웨어에 불러와서 이렇게 싱글 가이드인 경우에는 여기 아래 보면은 가이드 홀이 있죠.
이 가이드 홀이 이 평평한 면이 프린터의 금속 빌드 플레이트에 이렇게 밀착이 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빛이 나오는 방향에 평행하게 이 홀이 나오면은 그 가이드 내경의 그 내경이 좀 더 원이 완벽하게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는 자동으로 이렇게 평면을 클릭하면은 자동으로 이 면이 아랫면과 일치하게끔 자동으로 기능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렇게 아까 제가 3D 프린팅은 거꾸로 매달려서 출력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이드 홀이 중간에 서포트가 없이 오버행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지대가 없이 출력이 되게 되면 공중에 한 그 출력 부위만 뜨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가 이제 세깅 된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현상이 있어서 이 가이드 홀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가이드 홀 주변에 서포트를 추가적으로 추가하면은 평평한 가이드 그 홀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 3D 프린터는 뭐 각자 회사에서 구입을 하셔서 사용하면 되고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3D 프린터는 이렇게 베리콤 레진 종류들 제가 프로파일이라고 하는데요. 큐어링 시간, 3D 프린팅의 그 UV 광의 조사 시간과 뭐 웨이팅 타임, 그다음에 속도 이런 거를 가이드가 정확하게 출력되게끔 맞춰놓은 설정입니다. 이 설정을 미리 세팅을 해놓고 여기 베리콤 서지컬 가이드 슈퍼 스피드를 이용해서 출력을 합니다. 아까 제가 스텝 얘기도 했었죠. 여기 보시면은 3D 프린팅은 이렇게 스텝이 져서 나온다. 이거의 한 층은 적층 높이다. 3D 프린팅을 처음에 설정할 때 이 적층 높이대로 출력이 되는 거다라고 설명했고, 이제 프린트 시작을 누르면은 자동으로 프린터로 와이파이로 이 STL과 서포트가 저장된 파일이 3D 프린터로 저장이 되면서 출력이 시작됩니다. 이건 출력이 완료된 사진이고요. 이게 출력이 완료되면 거꾸로 매달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예전에는 이소프로필 알코올을 사용해서 세척을 했는데 휘발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세척 시 뭐 건강도 해칠 염려도 있고, 또 직원분들이 주로 세척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TPM이라는 세척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TPM을 사용하면 휘발성도 아니고 또 묻이 냄새도 안 나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척을 끝난 다음에 사진을 보면요, 되게 예쁘게 잘 나온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거를 큐어링 기를 통해서, 후 경화기를 통해서 큐어링을 5분 정도 하고, 이제 멸균 포장을 하고, 이제 멸균기에 돌리면 이렇게 다시 투명한 색으로 가이드가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위에 사진을 보면 첫 번째 사진이 위에 출력하고 나서 바로 찍은 사진, 두 번째는 큐어링 한 후의 사진. 만약에 이때 메탈 슬리브를 사용하는 가이드 시스템을 사용하면 출력하자마자 세척한 다음에 메탈 슬리브를 꽂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했죠. 그 다음에 멸균을 하면은 이렇게 투명한 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원분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분들이 이 색을 통해서 이 노란색이면은 방금 출력해서 세척만 끝났구나, 아니면은 노란색이면 이렇게 주황색이면은 이게 경화가 끝난 가이드 레진이구나. 그 다음에 멸균이 되어 있으면 이건 소독같이 끝냈기 때문에 이거는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직원분들이 색을 통해서 어느 단계까지 3D 프린팅이 제작이 되었는지를 눈으로 되게 쉽게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수술 전과 수술 후 사진인데요. 이렇게 가이드를 체결하고 간단하게 수술을 하고 힐링을 37번 부위인데요. 이렇게 힐링을 달고 끝낸 모습이고요. 이거는 47번 부위 이렇게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힐링까지 달고 플랩 리스로 해서 되게 간단하게 해결한 케이스입니다. 그 수술한 다음에 그 계획했던 임플란트 픽스의 위치와 비교를 해보면요, 살짝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이 정도면은 거의 디자인한 거와 비슷하게 유사하게 수술이 잘 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살짝 깊게 더 심었으면은 좋았겠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이 정도면은 가이드를 써서 뭐 5분이나 10분 안에 이렇게 수술이 끝난다는 거는 서지컬 가이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반대쪽도 보시면은 디자인 됐던 위치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